지금은 집을 꼭 사야 된다면은 타이밍을 재지 마라.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30% 40% 빠질 때도 그때 안 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시장을 담론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거예요. 애도 안 놓는다. 그런데 그거는 20년 뒤의 얘기예요. 2, 3년 뒤에 일어나는 일은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소속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꼭 한번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냉철한 균형추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비전을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큰 틀로 보면요, 약간 초양극화의 서막 같아요. 그래서 온도차가 지역별로 상품별로 너무 커요. 잘못하면은 착시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는 뭐예요? 아파트 얘기죠. 그것도 어디 얘기? 서울 아파트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만 보면은 집값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지방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또 비아파트가 차이가 나죠. 비아파트는 어디예요? 주로 빌라.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그 시장은 약간 구조적 불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면은 잘못하면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말하자면 울퉁불퉁한 시장이고 가계전투 시장이고 따로 노는 시장인데, 대부분이 지금 저기 주택시장만 보더라도 너무 서울 가령 이런 강남 아파트, 마용성 이쪽만 좀 너무 핀트가 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각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한테 여쭤보시는 이 부동산 상황이라는 게 지금 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빌라를 아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상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파트만 저를 얘기하시는 거. 이걸 보통 논문을 써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동산을 더 좁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부, 2부, 3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야 아마 정의가 될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폭이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주택 가운데 전체의 재고 물량 64%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래 가장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냐고 얘기했을 때 바로 아파트를 먼저, 그리고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아마 내가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은 2차 반등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지방은 약간 매물 소화 과정 혹은 바닥 다지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을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서울 수도권의 바닥은요 작년 초였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실거래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내가 아마 좀 더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작년 1월부터 올랐고요. 수도권은 작년 2월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고점이 언제였느냐?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3개월 동안 가격이 빠졌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가 중단됐고, 10월에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10년 국채가 5%를 넘었다고요.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단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다가 올 1월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6월 15일이 되면은 4월 실거래가 통계가 나올 텐데 아마 그것도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개월째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서울 수도권은 2차 반등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방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상승률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분양의 80% 가까이가 지방에 있잖아요. 그리고 불거진 아파트라고 그러죠. 중부고 미분양도 지방에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인력들이 자꾸 이제 유출되는 것도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또 지역 경제도 좀 튼실하지 않아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서울이 오르면은 수도권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가 오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 오르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물기록과 같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아마 나타날 겁니다. 지금 지방이 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를 따라갑니다. 특히 광역시는 그렇다는 통계가 많아요. 다만, 옛날보다는 속도가 좀 늦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집값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3월 이후부터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3월부터 이게 4천 건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 거래량이 1,800건대밖에 안 됐어요. 그때 가장 시장이 안 좋았을 때거든요. 실제로 국민은행 그 가격 전망지수 이런 거 보더라도 작년 12월이 가장 낮았어요. 근데 3월부터 분위기가 이제 확 돌아섰는데, 그래서 3월이 4천 건 넘고 4월이 4천 건 넘었잖아요. 5월은 아마 제 생각에는 5천 건에 거의 육박할 거라고 봐요. 근데 2006년도부터 역대 평균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월 거래량이 6천 건이에요. 그때 비해서 미미하죠. 근데 지금 이걸 4천 건, 5천 건을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은 고금리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비싸지면 거래량이 줄어요. 이 거래 회전율이라는데 이 줄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을 보면은 약간 바닥 뭐 탈출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느냐? 시장은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겁니다. 어떤 때는 이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시각으로 쏠려요. 그동안에 어떤 시각이 더 많았냐면은 수요 사이드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갔죠. 수요 위축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금리다. 고금리에 누가 집을 사느냐? 또 뭐예요? 매물이 쌓였다. 서울 아파트 뭐 지금 매물이 무려 뭐 8만 3천 4천 건.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아니 지금 보통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도 월급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죠. 저희들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PIR로 따지는데 한 푼도 이제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 아파트를 살려면은 적어도 한 11년에서 1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최근에 좀 낮아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많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그쪽으로 수요 사이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갑자기 분위기를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3월 이후부터. 그게 뭐냐? 바로 공급 사이드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다고 저는 봅니다. 공급이 뭐예요? 그게 내나 원자재값하고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평당이요 3,900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게 4, 5년 전에 강남 분양가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공급을 안 해요. 입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빌라도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 절벽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들이 어느 정도 저는 시장에 미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급 불안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리고 전세값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실수요자들이 저는 기존 매매 시장으로 방향을 좀 튼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가격이 아니에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가 살아난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심리가 꿈틀거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좀 보시면 될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원인 외에도 금리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뭐 보통 그 변동금리는 코픽스죠. 그것도 작년 연말에 비해서 낮아졌고, 보통 은행채 5년짜리가 혼합형 대출이거든요. 고정금리 보통 하고 나중에 변동금리 바뀌는데 그것도 좀 떨어졌으니까 아마 미국에 어떻게 보면 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리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바람에 통화량도 약간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M1이라고 해서 협의통화죠. 그다음에 광의통화 M2인데 1년 전에 비해서 한 4% 정도 늘어났어요.
한때 M1 같은 협의 통화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M2도 작년에 2, 3%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약간 늘어났다고요. 물론 우리가 전 정부 때는 M2가 굉장히 M2가 기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은 강해요. 여러 가지 논문들 보면요. 그런데 이게 많을 때는 연 10%씩 늘어났다고. 전 정부 때 5년 이전에 50% 가까이 늘어났다고요. M2가. 그때 비전 무차별적으로 뭐예요? 이게 막 토화량이 막 시중에 뿌려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지만 최악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는 뭐 이런 요인들도 지금 집값이 약간 꿈틀거리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자들의 심리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국은행 그 CSI라고 있어요. 주택가격 전망 조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4, 5월 달에 다 101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100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1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기준치가 100밖에 안 되니까 미미하죠. 그죠? 어쨌든 지금은 심리적인 측면, 수요자들의 어떤 포커싱이라 할까요? 이것도 좀 달라지고 금융시장의 어떤 여건들도 약간 달라지다 보니까 선발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서울 아파트부터 약간 오른다고 해야 되나? 오른다기보다는 저는 반등 정도를 봅니다. 그렇게 약간 온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역시 아마 상품과 지역에 따라서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찍으시는 거죠? 아까 당산역이시던데 네. 그러면 어때요? 서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조금 아마 강보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아파트 얘기란 말이에요. 나머지 지방은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을 따라가긴 할 텐데 조금은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쪽은 제가 구조적 불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든 전세든 그렇게 거래가 안 돼요. 물론 정부에서 일부 대책이 나오면서 다소 숨통을 터줄 수는 있겠지만 세입자들이 이게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이 강한 트라우마로 뇌리에 남아 있어요. 이게 후유증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만기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될 거잖아요. 대부분 전세겠죠? 그러면 새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와야 이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들더라도 좀 겁을 내는 거고 월세로 들어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엇박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살라는 사람도 좀 애매하거든요. 빌라 이런 가령 다세대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다 제 돈으로 다 사나요? 대부분이 전세를 끼고 사야 아마 부담이 좀 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쪽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좀 차별화 양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다만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는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인하가 될 건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금리 인하는 이 시장 회복 속도하고 맞물려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가 현재 연 3.5%죠. 올 초만 하더라도 2번 정도가 대세였어요. 2번 정도 인하한다. 근데 지금은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연말에 가면 한 3.25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 보니까 한 3% 정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75% 정도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는 인하 국면인 것은 맞잖아요. 그죠? 지금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니까 다만 속도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기대했던 정도의 어떤 그런 속도를 내지는 못할 거다. 좀 완만하게 좀 낮아질 거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요. 전혀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금리는 잘 안 맞더라고 보니까. 가장 안 맞는 게 뭐냐. 환율이 가장 안 맞아요.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주가, 부동산도 잘 안 맞죠. 예,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저는 강남에 집 있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팬덤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어떻게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듣는 소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흐름과 이 지표 간의 시차가 나잖아요. 조금 어떤 거래가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 그게 아마 이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인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균형추를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담론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건 당이론이에요. 당연하죠.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놓잖아요.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상당 부분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혼인율하고 이 집값하고 상관계수가요 마이너스 0.9예요. 상관계수가 0에서 10까지가 있잖아요. 이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돼요?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 소멸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맞죠? 누구 뭐라고 그래? 틀려요? 근데 그거 지나치게 빠지면 안 돼. 특히 단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는 너무 담론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주자 성리학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원리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한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뭐요? 물건을 돈 주고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도덕과 어떻게 보면은 윤리 개념이 그렇게 강하게 접목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집은요, 작년에 샀어야 돼요. 작년 초에 샀어야 되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1% 올라 있다고요. 지금 와서 뭐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작년에 데드캣 바운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극단론적으로 공포가 있었을 때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왜 못 샀느냐? 마개넌트라고 말이 있거든요. 헐값 사냥꾼이 돼야 되지 시세 추종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이제 역발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꾸 부동산을 평론가식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인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집을 살지 안 살지는 본인의 자유예요. 저는 집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요새 집 다 팔고요, 미국 배당 ETF 사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진짜로 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은 이런 담론하듯이 논문 쓰듯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현장에 천착해서,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손품, 다리품, 머리품 이걸 팔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실천 가능한 사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을 꼭 사야 된다면은 타이밍을 재지 마라. 지금은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은 가격 메리트를 찾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30%, 40% 빠질 때도 그때 안 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시장을 담론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야? 애도 안 놓는다. 그치, 딱이라지 지금. 그런데 그거는 20년 뒤의 얘기예요. 2, 3년 뒤에 어떤 일어나는 일은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구 쇼크가 올라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2년 뒤의 미래와 20년 뒤의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생각의 균형추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을 담론보다 실천적인 어떤 그런 실용적 사고로 바라보셔야 내가 헷갈리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